여러분,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그 단어 안에 의미를 내가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이라고 물어보거나 야, 넌 사랑이 뭐야? 아니면 넌 행복이 뭐야? 이런 어떤 단어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서 그 사람의 어떤 방향과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넌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한 20년, 30년 길게는 그 생애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이 정의 역시도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10년, 적어도 20년 정도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를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붙이기 전에 일단 투자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은 나무 위에 맛있는 과일이 달려있다. 그럼 제가 일단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따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리스크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과일을 딴다면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투자라는 행위를 한다면서 안전한 거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일 수 있죠. 그 상대적으로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안전을 찾으려면 예금자 보험 규정에 맞는 5천만 원 이하의 예저축을 들어놓는 것 외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넣었던 숫자 단위로서의 원금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표현한다면 투자의 세계에는 그런 건 없다. 뭐든지 다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찾기 위해서 나무 위를 올라가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아유, 야, 그런 얘기 다 알지 마. 야, 누가 그런 얘기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거는 리스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그리고 꽤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꽤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합니다. 내 MBTI를 확인하듯이 본인의 성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뭐고 트레이더는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투자자라고 하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란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그 리스크를 갖고 시작하는데 그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게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라는 행위에 있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것. 근데 트레이더는 그걸 시간으로 녹여낼 만큼의 여유나 방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내는 거지 녹여내거나 치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장담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다 그럼 그냥 버리는 거지 뭘 그냥 푹 익혀가지고 그걸로 장을 한번 내가 명장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그래서 칼 같아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아니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로스컷 들어오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바람, 애정 이런 걸 담을 필요가 없죠. 종목과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숫자, 움직이는 차트 안에서의 변동폭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을 캐치해내면서 아주 감각적이고 예술적으로 타이밍들을 맞춰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차선 변경을 막 요리조리 하면서 어떻게든 고개를 하는 듯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우 막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차들의 예상 속도들에 맞춰서 빈 구간들을 칼치기로 치면서 빠져나가는 것 뿐입니다. 다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험할 뿐 스스로는 그러한 운전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손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를 계속 그때그때 띄어내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는 리스크를 그런 식으로 매매로 덜어내면 안 됩니다. 리스크를 덜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녹여내야 돼요. 그것도 뭘로? 시간으로. 근데 여기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로 갈립니다. 단기 투자자는 당연히 그 녹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이 짧겠죠. 장기 투자자는 본인이 생각한 그 녹인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길겠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장기 투자자인 거지, 녹이다가 지칠 것 같으면 이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장기 투자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인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시간에 녹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했을 때 저평가 상태든 아니면 향후 성장성이 더 높든 현재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수보다 미래에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든 가치든 아니면 시장의 규모나 파이든 그 무엇이 됐던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 이게 투자인데 그걸 숏텀으로 보냐 롱텀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겠죠. 한두 달, 아니면 길게 보면 6개월, 뭐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면 1년 정도 보는데, 1년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기 투자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1년도 단기라고 표현 안 하죠. 더 짧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짧게 보는 사람들은 기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투자긴 한데 장기 투자자하고는 또 완전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통 뭐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그 짤 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 여정에 대한 엄청난 협곡과 절벽과 막 이런 것들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 그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그 짤 돌았을 때 다 같이 웃었지만 지금은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 짤이 있잖아요. 그 짤에서 봤듯이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협곡과 절벽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협곡과 절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들판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상황만 캡처해서 보면,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기준으로만 보면 협곡이고 절벽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그 과정을 밟아오면서 안전마진을 계속 가져왔던 투자자, 그리고 어떤 몸빵을 통해서 본인의 맷집과 체력이 키워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징검다리 건너는 것 같은 느낌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칼치기로 빠져나가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우, 쟤네들은 저렇게 50% 떨어지는데 저걸 아휴, 줄 때 먹었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요란을 떨어, 뭐 이렇게 좀 유별나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약간 뭐 옛날 용어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 그리고 투자와 트레이더의 차이를 알겠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를 알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답이 없죠. 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눴던 기준으로만 봐도 트레이더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개로 나눠지겠죠. 투자로만 봐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가, 기간으로만 봐도, 기간이라는 그 카테고리로만 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그게 단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접근 방식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도 세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조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하면 단기든 장기든 중기든 이 기간이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반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은 투자자, 반은 트레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트 요런 분들이 감각에 의존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뭐 요런 멘트들, 아니면 뭐 슬슬 이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약간
어떤 필로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 물론 그게 있죠. 그게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큰 전쟁이라 한 10년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전투들이 있고 그 다양한 전투 안에서도 여러 개의 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갈까? 뭐 이런 거는 전장에 맞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감각적인 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전투에 맞는 얘기지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전쟁은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략하겠다. 그리고 이 흐름대로 가서 이렇게 가면 이 내가 생각한 플랜대로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최초 설계도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각 전투와 전장을 누비는 거지 모든 걸 감각적으로 그때그때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꺾어서 막 답을 찾아다닌다고 요리조리 움직이는 것, 이것은 절대 구조적인 투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기 투자 또는 트레이더의 성격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투자자라는 거, 그리고 구조적 투자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저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것만 투자해야 돼.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표현이 사실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뱃머리를 100번이라도 돌리는 사람은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는 그게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일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게 다 돈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많은 데를 찾아다니겠죠. 그 변동폭만큼이 다 트레이딩의 기회니까. 그런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아다니고 그게 한번 찾고 나서 그게 방향이 정해지면 오케이 착수시켜 하면서 쭉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나 사업가라는 거예요. 사업가가 요리조리 100번 바꿀 아이템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까? 아니죠. 자기가 긴 안목을 보고 지금 이 산업군에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이런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이런 맨파워를 갖고 뭔가 사업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최소 이건 몇 년간 다가올 빅 트렌드다. 또는 트렌드가 짧더라도 이 트렌드 안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 아이템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 아이템으로 확장하지만 나의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궤는 또 단어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존재하잖아요.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이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장기적 우상향인 것들만 잘 찾아내면 사실은 투자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시간 선호가 낮고 한번 정해진 장기적으로 우상향되어 있는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매집과 적절한 자산 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정도지 뭔가 4848의 개념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판단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 단계만 명확했다면, 내 생각과 사고에 실수가 없었다면 그 투자는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앞서 다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인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데 그 수익을 치환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서 들어가는데 장기적 우상향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장기적 우상향이야? 아니야?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이 뭐냐? 장기적 우상향인 것들이 뭐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는 되게 단순한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거는 그냥 오랜 시간 계속 오른다죠. 그러니까 장기적 우상향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냥 오랫동안 계속 오르는 거. 그럼 걔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또 크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또는 작다라는 것은 투자의 판단 기준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100을 기준으로 100인 게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100을 기준으로 20인 게 있다. 근데 나는 변동성을 50에 맞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20 이내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담고 100 이내를 한 20 정도 담거나 그렇게 밸런스를 이거 그냥 곱하기
나누기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충 비율을 요 정도로 정해놓으면 나는 변동성 한 80, 아니 변동성 50, 아니 변동성 30 정도로 맞출 수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적다 때문에 내가 얘는 투자해 안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던 작던 그것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우상향이 아니야,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고, 우상향이야? 오케이, 그러면 난 투자할게. 우상향 아니야? 그럼 난 투자 안 해.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변동성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초과하는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적은 비율만큼만 편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큰 자산이라서 못 투자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제 기준에선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조적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논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우상향이냐 아니냐만 따진다. 그러면 장기적인 우상향인 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오르고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